파리 여행의 6일차,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는 아침 비행기였는데 경유지인 상하이에 태풍이 와서 9시간이나 지연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해결하러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동네 빵집에 들렀습니다. 체크아웃을 한 뒤에 마지막 관광을 위해 호텔에 캐리어를 맡겨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드플렉스역에서 6호선을 타고 17호에 위치한 개선문을 보러 이동했습니다. 개선문은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1806년에 건립을 시작했고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정교한 조각들을 볼 수 있고 벽면엔 프랑스를 위해 싸운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전망대에 올라오면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길이 방사형으로 쫙 뻗어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는 19세기 중반 오스망 남작이 파리를 대대적으로 개조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교통 효율도 고려했지만 무엇보다도 파리의 모든 길은 개선문으로 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 이렇게 설계한 거라고 합니다. 몽파르나스역에서 나오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건 파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몽파르나스 타워입니다. 여태껏 파리에서 고풍스러운 건물들만 보다가 이 빌딩을 마주하니 확실히 외관은 조금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몽파르나스 타워뿐만 아니라 14구 전체가 화려하진 않지만 차분하고 실용적인 분위기예요. 현대식 건물들이 많아 관광지 느낌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동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7분 정도 걸으면 점심 식사를 할 레스토랑이 보이는데요. 정통 프랑스 남서부식 신선한 해산물을 전문으로 하는 깔끔하고 클래식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라 까고이유입니다. 이곳은 독특한 주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매일 손 글씨로 작성한 거대한 칠판 하나로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메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작은 조개찜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겉은 꼬막 같은데 한국의 동죽처럼 수분기를 머금은 맛이었는데요. 앞으로 나올 해산물 요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맛조개, 멸치튀김과 생굴이 나왔습니다. 맛조개는 꼭 프랑스에서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한국의 조개구이와는 다르게 고소한 버터 향이 진해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레몬의 상큼함이 깔끔하게 맛의 밸런스를 잡아줘서 와인 안주로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엔초비와 파슬리. 엔초비의 속은 촉촉하고 짠맛과 감칠맛의 조화가 좋았어요. 함께 곁들여진 바삭한 식감의 튀긴 파슬리가 다소 느끼할 수 있는 엔초비 튀김을 상쾌하게 보완해주더라고요. 심플한 구성인데도 식감과 풍미의 밸런스가 참 좋았습니다. 굴은 세트 구성으로도 있지만 낮게 주문도 가능하다고 해서 3개만 주문해봤어요. 유럽 굴의 맛은 다를까 기대했는데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삼배채 굴이랑 비슷한 맛이 났어요. 좀 더 비싼 굴은 다를까 궁금해졌지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메인 요리로 주문한 생선구이. 생선의 그릴 마크가 인상적인데요. 겉면은 바삭하게 속살은 너무 무르지 않고 적당히 부드럽게 잘 구워졌습니다. 생선의 담백함뿐만 아니라 은은한 단향이나 버터리한 느낌이 세련되게 있어서 어떻게 조리를 하는 건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작고 선명한 붉은 살이 인상적인 노란 촉수도 겉바 속촉으로 잘 구워져서 나왔는데요. 가자미에 비해 조금 더 생선 특유의 향이 있고 살의 식감도 잘 느껴졌습니다. 고등어구이, 한국에서도 정말 익숙하죠?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조리할까 하는 호기심에 주문해봤어요. 고등어 또한 겉바 속촉하게 잘 익혀졌고요. 산뜻하고 크리미한 머스터드 소스에 찍어 먹으니 한국의 고등어 구이와는 완전히 다른 요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어 구이에는 감자칩과 탈리아텔레 파스타가 함께 나오는데요. 마치 한국에서 흰 쌀밥에 고등어살을 올려 먹는 것처럼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동네 공원이 아니라 역사를 간직한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요. 17세기 초 이탈리아 출신인 마리 드 메디시스 왕비가 고향인 피렌체를 그리워하며 만든 정원입니다. 고전적인 프랑스식 대칭 정원과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영국식 풍경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공원 한켠에는 뜬금없이 작은 자유의 여신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조각가 프레데릭 바르톨디가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 독립과 자유를 상징한다면 이곳의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혁명과 자유의 이상을 함께 기념하고 있다고 해요. 공원 곳곳에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의자가 넉넉히 놓여 있어서 책을 읽거나 햇볕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파리지앵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비행기 시간까지 더 여유가 있어서 오페라 가르니에 뒤편에 있는 갤러리 라파예트 오스만 백화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갤러리 라파예트 오스만 백화점은 유럽 최대 규모의 백화점인데요. 특히 1912년에 완공된 본관 건물은 아르누보 양식으로 지어졌고 높이 43m의 네오 비잔틴 양식 유리돔과 황금빛으로 물든 내부는 정말 감탄을 자아냈어요. 계단 난관과 발코니의 철제 장식은 가르니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 우아한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비행기 지연 덕분에 뜻밖에도 파리 여행의 마지막 날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매일 바뀌는 메뉴를 손글씨로 적은 칠판 하나로만 주문을 받는 라 꽈기유에서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분위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AI로 그림을 생성했는데요. 4가지 그림 모두 다양한 생선들, 차분한 색감과 추상적인 느낌이 잘 표현되었어요. 이 중 왼쪽 상단의 그림이 거대한 메뉴판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업스케일링 시켰고, 그때 당시에 담당 직원이 젊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원화 속 연세가 있는 인물은 자연스럽게 젊은 직원의 모습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파리 여행의 마지막을 만족스럽고 우아하게 마무리해준 라 꽈기유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